에이펙에서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됐던 미중 관계 급속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반도체 등 첨단 기술, 해운, 전면적인 경제 분야로 이어지면서 일명 강대강 국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 두 나라는 어떤 국면으로 흐르게 될까요? 장우진 GV 인베스트먼트 이사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폭락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폭락을 했었고 주말 내내 걱정과 우려 커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100% 관세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장우진 이사님, 실질적으로는 이번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먼저 공격을 했거든요. 저희가 시간의 흐름상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된 게 중국의 히토류 통제였거든요. 이 내용부터 이야기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근데 히토류보다는 대두 수입 중단이 먼저 4월로 가야 되겠죠, 그거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9월 27일에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어차피 대두의 수확철이 9월부터 11월까지인데 이 9월 이후에 미국이 대두 수입이 전혀 없었다. 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면 전년 동기에 최근에 이제 이 시기에 650만 톤 규모의 대두 계약이 있었는데 최근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이 미국 중부에 있는 농부들인데 이 농부들이 대두 농사를 많이 짓는다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대두 수입을 중단시키면 트럼프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빠르게 가할 수 있고 또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두가 풍작이었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공급 과잉에 대한 이슈가 불거졌던 거였고. 대두를 이제 깔아놓고 갑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10월 9일에 역의 히토류 물자 수출 통제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히토류라고 하는 건 이제 희박할 희자를 쓰니까 이 땅 속에 굉장히 희박하게 있는 물질을 의미하는 건데 이런 물질들이 없으면 영구 자석을 일단 만들 수가 없거든요. 영구 자석을 만들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자석 없으면 상관없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2차 전지, 국방물자, 반도체 이런 것들을 모두 생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망에서 만약에 정말로 중국이 마음 먹고 히토류 수출을 규제한다 이러면 코로나 때에 못지않은 공급망 충격이 굉장히 강하게 올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 특히나 이제 디스프로슘을 다시 한번 걸고 넘어졌는데 이 디스프로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구 자석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네오디뮴 자석입니다. 근데 네오디뮴 자석의 단점이 뭐냐면 고온에서 이 자성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디스프로슘을 조금만 첨가하더라도 이 네오디뮴 자석의 고온에서의 어떤 성질도 유지하는 게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이 디스프로슘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 디스프로슘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디스프로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생산량이 9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차단한다고 한다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다. 무기도 아예 못 만들죠? 그렇죠. 네, 레이저라든가 레이저 탐지도 같은 것도 할 수가 없고 무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첨단 무기 같은 것들을 자석이 없으면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만한 내용을 발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 주요 용처들을 그러니까 이 용처에 있어서 개별 심사 대상이 원래는 국방 물자에 대해서만 있었는데 이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됐냐면 반도체도 14나노 이하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256층 이상 메모리용 히토류 이것도 수출을 대상하게 검사하겠다. 그리고 AI 연구 개발용 히토류도 검사하겠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14나노 이하나 256층 이상의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에 있어서도 이게 히토류가 들어가면 심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14나노 이하의 시스템 반도체나 256층 이상의 메모리 장비를 중국에 반입하는 것들을 미국에게 차단하고 있잖아요. 근데 야, 너 나한테 차단했다고? 그럼 너는 아예 생산도 못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만드는 그 그렇죠. 물질을 통제를 해버리네요. 중국이 이런 식으로 이제 보복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 카드 충분히 있다. 이 카드 보여줬으니까 너 받을래 말래라고 얘기한 거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한 게 관세 100%. 이렇게 금요일에 발표가 되면서 미국 증시가 급락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공격한 게 중국이었고 이게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사님, 많이들 궁금해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는 그동안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한테 우방에 혹독하게 대하고 정말 자신의 타켓이라고 하는 이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봤을 때는
꽤 잘해준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중국은 왜 이렇게 갑자기 이 시기에 이렇게 공격을 치고 나온 걸까요? 지금 보면 우리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죠. 네.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나기로 했다라는 소식들을 전해졌었고, 그러면 당연히 미중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신경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기싸움. 상황이에요. 네, 기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전에 보면 1, 2, 3차에 걸쳐서 미국과 중국의 중국의 협의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때는 정상회담은 없었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 있는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양국 정상이 모두 굉장히 강한 자존심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뭔가 가져가지 못한다 그러면 자국 내에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기싸움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중국 입장에서는 대두를 비롯해서 히토류 같은 규제, 그리고 미국이 지금 항만 수수료를 받는 거에 똑같이 보복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 관련 선박이 중국에서 입항을 하면 입항 수수료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형태로 해서 미국을 압박하는 정책을 취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협상을 할 때 중국이 조금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보면 이제 FD, FR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들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판 FD, FR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여기 나온 것들. 네. 오. 해외 직접 제품 규칙. 예. 이게 생각해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제품을 사용해서 중국에 들어가는 것을 규제한다고 말했잖아요. 네. 똑같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의 히토류를 그냥 가져다 쓰는 거, 이것도 안 되고, 우리의 히토류를 가지고 제3국에서 생산한 것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규제하겠다. 그러니까 이게는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 같은 함무라비 법정 같은 형태의 어떤 보복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강경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에 대한 강한 압박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자,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그 방식을 유사하게 중국이 다시 미국을 때리고 있습니다. 우리 장호진 이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이달 말입니다. 경주에 있게 될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도 나름 좀 좋은 자리를 위치하기 위해서 기싸움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히토류를 꺼내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줬는데요. 가능은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 말은 회담은 되기는 되겠죠. 이러다가 미중 정상회담까지도 좀 안 될 가능성이 잠깐 나왔다가 또 된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한번 현재까지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해 볼까요? 일단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의 발언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보면 예. 처음에는 이제 2주 뒤에 에이펙에서 정상회담에서 시진핑과 만날 예정이었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 보인다. 갈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에는 참석할 거다. 시진핑과 만나든 안 만나든. 예. 근데 거기서 만날 수도 있다. 예. 라는 형태의 이제 발언을 했었고요. 예. 이게 이제 최신 버전이죠. 가장 최신 버전은 이제 어제. 네. 어제 트루스 소셜에 올린 걸로는 중국을 난 압박할 생각이 없다. 중국과 잘 지내고 싶다. 라는 형태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강하게 보냈죠. 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중국이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한 이유 자체가 협상을 하고 싶기 때문이다. 네. 협상을 하기 싫으면 아예 이런 카드를 내보내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가장 뭐 냉담한 것은 아예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자체는 협상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저는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고, 네. 중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드를 맞춰가면서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트럼프에 대해서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우리에게 그렇게 압박을 한다 그러면 우리도 싸울 준비는 언제든 돼 있다. 하지만 대화도 열려 있다라고 이제 양면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현재 월가에서는 이제 트럼프 타코라고 하죠. 트럼프는 언제나 치킨 아웃, 꼬리를 내린다. 뭐 이래서 다시 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100% 관세, 또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를 이야기하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대로 좀 갈까요? 아니면 이것도 그냥 하나의 엄포용이라고 보십니까? 날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11월 1일로 박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협상을 할 여지는 충분히 남겨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해서 바로 하겠다 이러면은 모를까. 지금 11월 1일로 한다는 건 애초에 이제 협상에 대한 여지를 이미 남겨두고 있는 거고, 네. 100% 관세를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서 관세를 가버리게 되면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치솟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타격이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하고 대두 끝까지 안 사주면 어떡합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네, 대두를 안 중국이. 사준다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 게 농민들한테 일단 일차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달랠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국방이죠.
국방과 AI 쪽에서 생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원하는 건 과거 이제 레이건 대통령 시기의 냉전 시대의 초격차 군사력을 기반으로 성장했던 것처럼 지금은 AI 초격차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의 Great Again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히토리 수출입이 안 돼 버리면 그 첫 단계부터가 완전 흐트러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도 원하지 않을 거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본다면 어느 정도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협상에 돌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그 정도로 강력하다면 중국은 그럼 우리는 중국은 무조건 트럼프 대통령이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네. 중국이 오히려 더 강짜를 부리면은 어떻게 합니까? 중국도 문제가 뭐냐면, 네.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제 이번 소셜을 통해서 뭘 얘기했냐면 중국도 불황을 원하지 않지 않냐. 여기서 미국이 압박을 한다 그러면 공멸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안 좋아지는 거지. 아, 히토리 못 파니까. 네, 예. 히토를 못 파는 게 문제가 아니고 미국의 수출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을 못 하게 되고 미국이 압박을 하게 된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 쪽으로도 중국 제품 수입에 대한 것들을 다 차단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도 목줄 잡히는 거고 지금 중국도 부양책을 써서 어떻게든 성장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수출이 막혀버리면 중국 내부도 굉장히 어려질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양패구상이라서 서로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는 더 압박을 하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냐. 그렇죠. 지금까지. 네, 중국이 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미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도움을 주고받긴 하지만 경제 규모가 작고 미국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경제의 어떤 도움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중국은 어떻게든 살려서 가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다만 중국이 지나치게 가져갔던 것들을 좀 뺏으려고 하는 것뿐인 거지 중국과의 파트너십을 완전히 끊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사님 그렇다면 이달 말입니다. 경주 에이펙 미중 정상회담 안 될 것 같지만 현재 최신 버전으로는 일단 일정대로 진행될 것 같거든요. 빅딜 성사 가능성은 어떻게 어느 정도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빅딜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에서의 빅딜이라고 하는지 좀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현재 수준의 관세, 그러니까 지금 관세가 유예가 된 상태에서 요 정도의 관세가 된다 그러면 빅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서로 간의 기술 수출 통제 완화, 그다음에 수입토르 수출 규제 이런 것들 풀어주고, 그다음 대두 미국도 사주고, 네, 대두도 사주고, 네. 농산물도 사주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 제한 완화. 네, 일단 미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 완화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진다 그러면 빅딜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중국이 원하는 가장 큰 빅딜은 사실은 한 키워드에 담겨 있습니다. 대만. 대만이요. 네. 대만이라는 키워드를 열어준다 그러면 중국은 사실 다른 것들은 좀 양보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마태 방어선에서 대만을 빼는 겁니까? 이걸 바라는 거죠. 지금 미국은 전략적 모호성을 선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한테 대만의 독립을 반대한다를 선언해라. 네. 아, 글쎄요.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 원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죠. 이게 가장 큰 빅딜이라고 보고 있고 그 이전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다른 형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관세율 이런 것들이 협상되는 것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빅딜이 된다라고 치면은요. 그 내용 오히려 중국이 우리보단 안 돼요? 아니 중국한테 더 페이버를 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요. 빅딜이 된다고 치면? 근데 기존에 이미 관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관세율은 높아지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네. 부과가 됐던 관세가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동맹국에 대한 대우가 안 좋은 것들은 분명히 사실인 거죠. 네. 네. 중국보다. 그렇죠. 네. 중국보다라기보다는 어쨌든 동맹국도 예우하지 않는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트럼프 정책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거의 뉴욕 증시가 폭락을 하면서 주말 내내 마음 졸이셨을 것 같은데요. 현재 시각까지만 놓고 보면 다행히도 우리 한국 증시는 또 낙폭을 많이 줄인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긴장 상태로 일단 2주간은 가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10월 말에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세계 경제 또 무엇보다도 세계 자산 시장,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일단 흔들리는 모습들을 봤을 때 미국과 유럽 시장이 다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어느 쪽이 좀 취약했냐라고 본다고 한다면 반도체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생산 쪽에서 차질이 굉장히 강하게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많이 안 좋았고 그다음에 중국으로의 수출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예. 테슬라가 대표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부진했었고 그다음에 자동차 기업들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중국 기업들도 좋지 않았습니다. 뭐 알리바바라든가 뭐 핀도더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좋지 않았어. 그러니까 결국은 무역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부진한 흐름이 나왔고 또 마찬가지로 히토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다. 여기에 또 보면 AI 반도체가 안 좋았는데 이거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물론 중국 관련된 것들에 대한 부담도 있었지만 최근에 신고가 랠리를 워낙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도 주가가 급락하는데 어느 정도 일조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렇다면 AI 반도체는 또 어떻게 바라볼까요? AI 반도체는 주식으로만 자산 시장에서 보면 그렇죠. 일단 미국 시장 자체를 보면 미중 갈등을 보면 저는 이거 봉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결국은 이게 뭔가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러면 결국은 AI 산업 자체로만 봐야 되는데 AI 산업이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투자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지금 대세인 거죠. 여기다가 현재 지금 시장에 수출하고 있는 AI가 AGI라고 해서 강인공지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강인공지능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KPX 투자가 2배, 3배 이상 늘어나야 된다라는 게 정설이거든요. 그러면 AGI를 먼저 성공하는 기업들이 오픈 AI처럼 먼저 치고 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기업들도 투자를 멈출 수는 없는 상황이죠.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네. 상승 기조는 그렇죠. 그러니까 간다. AI 기업들이 만약에 흔들린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담아야 될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산 시장 이야기를 했고 실물 경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SNS에 글 올리면서 이와 함께 정책적으로는 10억 달러 규모의 광물을 사 놓겠다, 완전 저장하겠다는 이야기도 했거든요. 우리도 이참에 히토류 부분, 이런 광물 부분에 있어서 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들 많이 나오거든요. 일단 우리 산업에도 만약에 히토류 끊는다면 청천벽력 같은 소식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현재 봤을 때는 6개월 정도의 히토류 저장을 해놨다고 하고 그렇다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디스프로션과 네. 이투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비는 하고 있지만 이게 장기화됐을 때는 우리나라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거는 그렇죠. 이제 염두에 두긴 해야 되는 건데 네.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이렇게 산업에 타격이 있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만 타격이 있을 거냐? 중국도 똑같이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중국도 장기적으로 끌고 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 카드는 그렇죠. 우리나라도 중간재를 수출해서 중국에 들어가고 중국이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 자체를 차단시켰을, 그러니까 수입을 막는 형태가 된다 그러면 중국도 타격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지만 다만 중국이 계속 이 카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히토류 측면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장을 해둔다거나 네. 아니면 다른 나라를 통한 수입선을 다변화하려고 한 노력은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뭐 자원 외교를 했던 것처럼 히토류 광산을 확보하거나 이런 차원에서 히토류 광산 확보, 투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오늘도 좀 보면 특이한 게 베트남 관련주들이 주가가 또 많이 오르고 있는. 아마 이제 베트남에도 히토류 광선들이 있다는 뭐 그런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산업부에서도 히토류에 대한 해법들 여러 가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참에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진짜 물량 비축하는 거 말고 우리도 어떤 식으로든 이 히토류 공급처를 좀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해법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어디 지역에 좀 있냐라고 봤을 때는 중국 남부 지역과 이제 그 베트남 아니면 캄보디아 북부 지역에 이 히토류들이 많이 있다더라고요, 분포했다고 거기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캄보디아나 베트남 쪽과 베트남. 외교를 확대해서 네. 그쪽 광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필요한데 캄보디아는 정정이 불안하다 보니까 캄보디아보다는 뭐 베트남 쪽과 좀 더 협업해서 베트남의 히토류를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호주는 어때요? 호주도 히토류 광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근데 호주는 경히토류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들, 지금 차단하는 것들은 중히토류이기 때문에 네. 중히토류 광산이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아까 우크라이나, 말씀하셨던 고 러시아. 지역이나 네. 그다음에 그린란드 쪽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미국으로 편입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그린란드 쪽에 있는 중히토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미국도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뭐 그린란드와 협업한다거나 다른 형태의 어떤 히토류 광산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현실성 있는 국가는 뭐 베트남, 캄보디아 정도네요. 현재로서는. 네, 현재로서는 뭐 호주 쪽에서도 뭐 중히토류 말고 경히토류 같은 경우는 좀 정도 수입할 수 있을 있겠지만. 거고요. 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장우진 GV 인베스트먼트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